삼성전자, 지금 신규 진입하기엔 늦었을까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에 뒤처지고 있을까요?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HBM4에서의 경쟁은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기 때문인데요. HBM4는 단순히 메모리를 더 높게 쌓는 싸움이 아닙니다. 베이스 다이, 로직 설계, 고객 맞춤형 구조, 패키징, 수율 안정화까지 완전히 다른 경쟁으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모두 가진 회사입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판을 다시 뒤집는 종목이 될지 오늘 그 구조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가장 답답했던 부분은 아마 HBM이었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대표 반도체 기업이고 메모리 반도체에서 압도적인 체급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런데 AI 반도체 장세에서 시장은 한동안 SK하이닉스에 더 강한 프리미엄을 줬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HBM입니다. AI GPU와 AI 가속기 옆에 붙는 고대역 폭메모리, AI 서버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 그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먼저 강한 위치를 잡았고 시장은 하이닉스의 AI 메모리 대장주 프리미엄을 줬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HBM에서 늦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객 검증, 양산 신뢰, 수율 안정화에서 시장이 더 많은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 보면 안 됩니다. 시장은 이미 다음 판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판이 바로 HBM4입니다. 반도체는 세대가 바뀔 때마다 경쟁의 기준도 바뀝니다. 한 세대에서 앞선 회사가 다음 세대에서도 무조건 같은 격차를 유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의 개발 방향과 전략은 마치 바둑처럼 장기적인 비전을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왔죠. 90년대부터 10년대, 즉 이건희 회장의 시대에서 삼성전자는 그렇게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대 AI와 HBM 시대가 열리면서 하이닉스가 올라섰죠. 그리고 이제 HBM4는 이전 세대와 성격이 더 다릅니다. HBM3까지는 높게 쌓고 안정적으로 붙이고 고객이 원하는 성능과 수율을 맞추는 싸움이 중심이었다면 HBM4부터는 훨씬 복잡해집니다. 단순히 메모리만 잘 만들어서는 부족합니다. 고객 맞춤형 설계가 중요해지고 노직 기능이 더 중요해지고 베이스 다이의 역할이 커지고 패키징과 수율 안정화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입니다. HBM4부터는 메모리 회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종합 반도체 역량의 싸움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의 반격 구조가 열린다고 봅니다. HBM4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베이스 다이입니다. HBM은 여러 개의 메모리 칩을 쌓아서 만듭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서 전체 구조를 제어하고 데이터 흐름을 관리하고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맞춰주는 역할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이 아래쪽 칩이 단순한 받침대처럼 보일 수 있지만 HBM4에서는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AI 고객들이 모두 같은 제품만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원하는 구조가 있고 AMD가 원하는 구조가 있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고객이 원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AI 칩이 다양해질수록 메모리도 고객 맞춤형 성격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HBM은 그냥 표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싸움이 아니라 고객 요구에 맞춰 설계하고 검증하고 양산하는 싸움이 됩니다. 삼성전자에게 이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가진 회사가 아닙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삼성전자는 D램을 만들고 낸드를 만들고 HBM을 만들고 파운드리도 하고 시스템 반도체도 하고 패키징 역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넓은 구조가 항상 장점으로만 작용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사업이 너무 넓어서 어느 하나의 모멘텀이 선명하지 않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하이닉스가 HBM 하나로 강하게 부각될 때 삼성전자는 오히려 너무 큰 회사라 주가가 덜 선명하게 움직인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HBM4부터는 이 넓은 구조가 다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HBM4는 메모리, 로직, 패키징, 고객 맞춤 설계가 서로 연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연결을 제대로 보여주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다르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늦은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HBM4판에서 다시 들어오는 종합 반도체 회사로 보게 되는 겁니다. HBM4에서 또 중요한 건 패키징입니다. AI 반도체는 칩 하나만 잘 만든다고 끝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GPU와 HBM을 어떻게 붙이는지,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주고받게 하는지
하는지, 전력과 발열을 어떻게 잡는지, 수율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첨단 패키징은 이제 부가 공정이 아닙니다. AI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공정입니다. 삼성전자가 HBM4에서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단순히 HBM 칩을 만든다는 뉴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패키징과 수율까지 연결해서 고객이 원하는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합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시장에서 다시 프리미엄을 받으려면 바로 이 부분을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HBM4는 제품 발표보다 양산 신뢰가 중요합니다. 시장은 결국 말보다 물량을 봅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삼성전자에 붙는 할인은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율 안정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HBM은 만들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웨이퍼에서 칩을 잘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얇은 칩을 쌓고 정밀하게 연결하고 열과 전력 문제를 잡고 고객이 원하는 성능을 안정적으로 맞춰야 합니다. 여기서 수율이 낮으면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돈을 제대로 벌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수율이 안정되면 마진이 달라집니다. HBM이 높은 프리미엄을 받는 이유도 그만큼 만들기 어렵고 고객이 원하는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HBM4에서 시장의 의심을 깨려면 수율 안정화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잡히면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HBM4에서 삼성전자의 반전은 뉴스 한 줄이 아니라 수율과 양산 신뢰가 쌓이는 과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고객 신뢰도 중요합니다. AI 반도체 고객들은 한번 공급망을 정하면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HBM은 AI 칩 성능에 직접 연결되는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조금 싸게 사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수십조, 수백조 단위로 움직입니다. 이런 거대한 투자를 하는 고객들은 메모리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서버가 늦어지고 GPU 공급이 밀리고 AI 인프라 구축 일정이 흔들리면 손실이 너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BM 시장에서는 고객 신뢰가 곧 프리미엄입니다. 삼성전자가 HBM4에서 고객 신뢰를 회복하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필요한 공급자로 보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이 흐름이 삼성전자 주가 재평가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하이닉스와의 비교도 다시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분명히 강합니다. HBM 시장에서 선명한 프리미엄을 받았고 AI 메모리 장세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같은 방식으로 평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이닉스는 날카로운 회사입니다. HBM이라는 핵심 축에서 강하게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넓은 회사입니다. DRAM, NAND, SSD, LPDDR, HBM,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AI 인프라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HBM3E까지는 하이닉스의 날카로움이 더 부각됐습니다. 하지만 HBM4부터는 삼성전자의 넓이가 다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처음에는 가장 선명한 종목을 먼저 삽니다. 그 다음에는 더 큰 수요를 넓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다시 봅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바로 그 두 번째 재평가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HBM4가 중요한 이유는 AI 반도체 시장의 고객 구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엔비디아 중심의 시장이 매우 강했습니다. 하지만 AI 투자가 커질수록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과 전용 가속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기업들은 각자의 AI 인프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이 다양해지면 HBM도 더 다양한 요구를 받게 됩니다. 모든 고객이 똑같은 스펙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능, 전력, 발열, 패키징 구조, 공급 안정성, 가격 조건이 달라집니다. 삼성전자가 이 다양한 고객 요구를 맞출 수 있다면 HBM4부터는 훨씬 넓은 시장을 노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삼성전자에게 중요한 기회라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대규모 생산 능력과 고객 대응 경험을 가진 회사입니다. HBM4에서 이 강점이 살아나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핵심 공급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HBM4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와도 연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약점으로만 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파운드리와 비메모리 사업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하지만 HBM4 이후에는 파운드리와 로직 설계 역량이 메모리 경쟁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베이스 다이와 로직 다이의 역할이 커지고 고객 맞춤형 구조가 중요해지면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경계가 예전보다 흐려집니다. 이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
반도체, 패키징 역량을 HBM4 전략과 연결할 수 있다면 비메모리 약점도 반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삼성전자 파운드리 리스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 신호가 나오면 오히려 예상 밖의 재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HBM4가 삼성전자 비메모리 리스크를 줄이는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HBM4에서 반격하려면 결국 조직의 방향도 바뀌어야 합니다. HBM은 이제 단순 제품 라인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핵심 전략입니다. 고객과의 협력, 설계 대응, 공정 전환, 패키징, 품질 관리, 수율 안정화가 모두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가진 체급은 큽니다. 하지만 체급이 크다고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닙니다. 체급을 한 방향으로 몰아야 이깁니다. 저는 앞으로 삼성전자의 핵심은 HBM4를 중심으로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 역량을 얼마나 빠르게 묶느냐라고 봅니다. 이걸 보여주는 순간 시장의 의심은 줄어들고 목표가 논쟁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가진 게 많은 회사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걸 HBM4라는 한 방향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논쟁도 결국 HBM4와 연결됩니다. 삼성전자 목표가가 높아지는 이유는 단순히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장은 삼성전자의 이익 체력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범용 메모리 가격이 살아나고 서버 D램 수요가 커지고 낸드와 SSD 회복 가능성이 붙고 여기에 HBM4 반전까지 연결되면 삼성전자의 실적 추정치는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HBM4에서 고객 신뢰가 회복되면 삼성전자는 예전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단순히 많이 파는 회사보다 AI 시대에 꼭 필요한 회사에 더 높은 가치를 주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HBM4에서 필요한 공급자로 다시 인정받으면 목표가 논쟁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삼성전자 목표가 상향 논쟁의 중심에 HBM4가 계속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까요? 저는 크게 세 단계로 봅니다. 첫 번째는 늦었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구간입니다. 시장은 오랫동안 삼성전자를 HBM에서 늦은 종목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HBM4 이야기가 구체화될수록 그 프레임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들어오는 종목으로 평가받는 구간입니다. 고객 신뢰 회복, 양산 안정화, 패키징 역량이 부각되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AI 메모리 공급망 안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세 번째는 판을 바꾸는 종목으로 재평가받는 구간입니다. HBM4에서 삼성전자의 넓은 사업 구조가 강점으로 인정받으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단순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AI 반도체 인프라 전체를 가진 대장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하반기부터 이 세 단계 흐름을 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보유자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를 너무 조급하게 보면 안 됩니다. HBM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하이닉스와 비교하면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먼저 달렸고 삼성전자는 늦었다는 말이 계속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식은 이미 지나간 판만 보고 판단하면 늦습니다. 다음 판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다음 판은 HBM4입니다. 보유자는 지금 삼성전자를 단순히 늦은 종목으로 보지 말고 HBM4에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과정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객 검증과 수율 안정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삼성전자가 HBM4에서 고객 신뢰를 회복하면 이 종목은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보유자는 그 흐름을 보고 끌고 가는 쪽이 맞다고 봅니다. 신규 진입자는 삼성전자를 예전 이미지로만 보면 안 됩니다. 너무 유명한 종목이라 오히려 새로운 변화를 놓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그냥 무거운 대형주로 봅니다. 하지만 HBM4가 열리면 삼성전자는 단순 대형주가 아니라 AI 메모리 반격주가 될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삼성전자가 HBM4 관련 흐름을 구체화해가는 구간에서 눌림을 활용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급등을 따라가는 것보다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분할로 접근하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HBM4 판에서 다시 주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흐름을 놓치면 나중에는 삼성전자를 예전 가격 기준으로만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금 보유자에게도 삼성전자는 계속 중심 후보입니다.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고 삼성전자는 아직 덜 선명해 보인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삼성전자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은 가장 선명한 종목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는 아직 덜 반영된 종목을 다시 봅니다. 삼성전자가 HBM4에서 늦은 회사가 아니라 다시 들어오는 회사로 평가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가 프레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 보유자는 삼성전자를 단순히 하이닉스 다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HBM4부터 다른 판을 열 수 있는 종목으로 봐야 합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하반기 AI 메모리 재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후보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삼성전자는 늦은 종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HBM3E에서 시장의 의심을 받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HBM4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HBM4는 단순히 메모리를 더 높게 쌓는 싸움이 아닙니다. 베이스 다이, 로직 설계, 고객 맞춤형 구조, 패키징, 수율 안정화까지 모두 중요한 완전히 다른 경쟁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모두 가진 회사입니다. 이 넓은 구조가 HBM3E에서는 덜 선명하게 보였을 수 있지만 HBM4부터는 다시 강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HBM4에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양산 안정화 흐름을 보여주면 다시 AI 메모리 주도권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늦은 게 아니라 HBM4부터 판이 바뀌는 구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코스피가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자주 사이드카가 걸리는 시장이고 불과 1년 만에 코스피는 역사적인 급등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국민주도 과거 상식으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상승폭을 보여줬고 AI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은 그보다 더 강한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삼성전자가 10%만 빠져도 시장 전체가 폭락이라고 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 하락조차도 공포가 아니라 과열 이후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장세의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 방식으로 시장을 보면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AI 반도체 장세를 제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AI 반도체,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장비주, 소부장, 그리고 미국 나스닥 주도주까지 돈이 움직이는 속도 자체가 예전과 비교가 안 됩니다. 오르는 종목은 상상 이상으로 오르고 조정도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거칠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싸다고 무작정 사는 것도 위험하고 무섭다고 바로 파는 것도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지금 시장의 주도권 안에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돈이 다시 들어오는지, 그리고 조정 이후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지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구간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AI 폭등장의 한복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항상 산업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조정도 더 자주 나올 수 있고 버블론과 신중론도 훨씬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단순히 종목 하나를 맞히는 것보다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종목이 다음 주도주로 올라서는지, 어느 구간에서 비중을 줄이고 다시 들어가야 하는지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좋은 종목을 몰라서 놓치는 것보다 시장이 그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신호를 늦게 보는 게 더 아쉬운 시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AI 주도 장세는 개인 투자자에게 몇 번 오지 않는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큰 만큼 흔들림도 크고 잘못된 종목을 잡았을 때의 리스크도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남겨두겠습니다. 여기서는 장전 시황, 관심 종목 신호, 한국 반도체와 주도주 흐름, 미국 나스닥 주도주 흐름까지 시장에서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같이 체크하면서 투자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스스로 읽고 대응하는 눈도 키우셔야 합니다.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시간 내셔서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많이 오른 시장이 아닙니다. 변동성은 금융위기급을 넘어섰고 주도주의 상승폭도 과거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예전 기준으로 너무 올랐다고만 보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 반대로
정도로 너무 무섭다고 흔들릴 때마다 팔아버리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장세의 기준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 중 최근 부자 반열에 오른 50대 이하 신흥 자산가, 이른바 K 에밀리가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하나입니다. 자산을 키우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을 키우는 흐름이 강했다면 지금은 주식과 ETF, 글로벌 자산, 성장 산업에 빠르게 올라탄 사람들이 새로운 투자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주식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 10명 중 8명이 수익을 실현했고, 동학개미 전략이 외국인 추종 전략을 앞섰고, 신흥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부동산보다 주식과 ETF를 더 효율적인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보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예전처럼 좋은 종목을 사놓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올라서는지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결과를 가져가는 시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HBM4에서 그 신호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하반기부터 늦은 종목이라는 프레임을 벗고 HBM4를 중심으로 다시 AI 메모리 주도권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